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아크로리바임 백이동 상가에 있는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입니다. 제가 흑석 3구역 일반 분양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구독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힘이 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일반 외부에서 유튜브를 전문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안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일반 좀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현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크로리바 MPD 대표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그 전에 제가 이제 주로 연구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는 안 올리려고 했어요. 흑석 3구역에 관한 이제 조합장이라든가 이사감사가 해임이 됐는데 뭐 이게 좋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참으려고 했는데 신문 기사에 났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조합이 일반 분양 할 건가 말 건가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3구역 임원 해임 이주청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5월 9일 날 토요일 날 있었고요. 뭐 이 장소에서 했었고 참석 인원은 대충 서명결이 포함해서 60% 정도가 참석을 했고 현장에서도 한 16%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합장하고 이사감사 회의이 다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면 흑석동에서 조합장이라든가 바뀐 적이 없냐? 아니 있습니다. 이제 근데 푸르지오도 바뀌어서 사업성이 더 잘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비율을 낮아가지고 손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익이 나겠고 그 다음에 7구역도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구역도 아마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이야기 총회가 곧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그 바뀌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제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또는 뭐 우리 정치학개론에 보면 영국의 액튼경이 그러죠. Absolute Power, Absolute Decay라고.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것처럼 가끔 이게 바뀌어야만 조합 임원들도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우리가 이 조합장 해임이 두 가지 영향은 자, 첫 번째 일반 분양자에게 있고 조합원의 영향이 달라요. 자, 조합원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뭐냐면 조합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귀속의 주체, 이익의 귀속의 주체가 누구냐면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사업성이 좋아졌다. 누가 이익을 본다? 조합원들이 이익을 봐요. 이 조합원들이 돌려받아요. 그래서 아크로나 롯데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이 좀씩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손해가 났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이 났다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한다? 조합원이 부담해요. 일반 분양자들은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조합원이 돌려받고 손해가 나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거지. 일반 분양자는 그 공급 계약에 정해진 그 금액만 납입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없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추가로 돈을 내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 공급 계약서상에 정해진 금액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아파트 짓다가 이 부도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택보증공사에서 그걸 보증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럴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반 분양자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추가로 돈을 내냐 아니면 이익을 돌려받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 임원을 선임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합 임원들이 가끔 조합원을 위해야 된다는 이익을 망각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성과 못 내는 이사들은 우리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합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신문기사는 뭐냐면 조합장이 해임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반 분양가를 3,200만 원에서 2,813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조합원들은 1억 이상 그러니까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1억 이상 더 싸게 샀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일반 분양자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문가가 이제 운영도 하고 중간에 조합장 임원들이 바뀌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조합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게 그리고 부정이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해놓은 걸 다 까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조합 해임되신 이사감사님한테는 저는 뭐 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청산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연구비, 내 숟가락, 밥가락 챙기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빨리 조합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이익을 주고 빨리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봉사한다는 자세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좀 제가 사설 길었어요. BD 대표했던 일이 생각나가지고 자 그러면 자 일반 이 분양자들은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비례율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분석한 겁니다. 2019년에 이제 그 전에는 105%까지 갔다가 제가 봤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에 이제 가을쯤에 이게 비례율이 106%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3,200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옛날 이 금액이 수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 상구역 관리처분 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2,813만 원인데 3,200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25평 같은 경우는 9,670만 원, 약 1억 원이 더 낮은 거죠. 3,200 분양했으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 1억을 34평은 1억 3천 정도 더 냈어야 되고 3,200 했으면 41평 같은 경우는 1억 6천 정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자 25평이 75개, 34평이 281개, 45평이 1개 다 해서 이 금액을 더해보면 약 443억이 더 이익이 생겼어야 됩니다. 일반 분양가를 올렸더라면 이 금 3,200 했더라면 그러면 이거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430억을 더 냈어야 되고 조합원들은 이거를 더 자기의 이익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20%까지 올라갑니다. 요 말 뜻은 뭐냐면 조합원의 옛날 내 자산 가격이 1억짜리였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을 때는 106%면 1억 갖고 있으면 600만 원을 나중에 더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200 해버리면 12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천만 원이 더 돌려받아요. 그러면 106%대보다 얼마를 돌려받는다? 1,400을 돌려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옛날 내가 3구역에 가지고 있던 감정가격 5억짜리다면은 비례율에 의해서 1,400이니까 7천만 원을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이익인 거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더 돈을 더 내고 그 돈으로서 조합원들은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가의 가격하고 조합원의 이익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이 불만을 품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 사정은 저희들끼리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것보다 일반 분양가들은 이번에 2,813만 원 해서 이거를 이 정도 세이브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3,200만 원 받겠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이거 후분양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선분양 후분양 찍어드렸어요. 보시고 찾아서 자 후분양은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자 3구역이 후분양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조합 임원들은 이거를 선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선분양을 가다 보면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야만 일반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2,813만 원을 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25평이 7억이고 34평이 9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많이 그동안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7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가 7억 7천이었어요. 34평에. 그러면 1억 8천이 더 비싼 거죠. 9억 5천이면. 어쨌든 이제 그동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3구역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갔더라면 이게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합원 1,000명으로 쪼개면 한 사람당 대충 평균 이제 인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비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별로 굳이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한 4,400 정도는 더 이익이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럼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3구역이라든가 어느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는 누구다?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사업의 주체라는 것은 이익의 기속이 누가 저기 받는다? 조합원이.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분양 수입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조합원들이 갖고 손해가 나도 조합원들이 부담한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손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뭘 보고 결정한다? 분양 공고상의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제가 앞에 찍어드렸죠. 자, 3구역의 예상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는 액면가로 보면 4억 5천 정도 나오지만 저층에다가 조합원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약하기 때문에 한 3억 5천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신문 기자님도 3억에서 4억 정도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25번 같은 경우는 층수가 좀 낮았죠. 1, 2, 3층 뭐 4층 이하가 많고, 이제 34편 같은 경우도 이제 낮은 층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P가 3억에서 4억 사이,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정도 P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보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고, 이런 신문기사, 조합장 해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안심하고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금액만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고 그냥 이것만 갖고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좋아요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흑석 9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구역, 1구역, 2구역 이런 관련 동영상 다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흑석동의 전반적인 모든 구역에 대해서 제가 시황을 1년에 한두 번씩 찍어드립니다. 그것도 찾아보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일반 분양 청약하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신문기사에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청약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그리고 가점은 이제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고,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일반 가점은 제가 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68, 9점이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실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